안녕하세요.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. 본 영상에서 다룬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사칭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은 하이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앞전에 SM을 좀 말씀드렸는데 하이브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따로 이제 방송 올려드리는데요. 하이브 하면 뭐 방탄소년단 BTS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죠. 그 BTS가 이제 군대를 갔다 온 것도 참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, 이번에 이제 올 하반기가 되면 이 BTS 멤버들이 모두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를 합니다. 근데 이렇게 되면서 뭐 말 그대로 이제 연말에 이 BTS 완전체가 복귀하는 그런 그 무대를 기다릴 수 있게 됐는데요. 이 하이브는 이 BTS라는 글로벌 팬덤을 갖고 있는 이 아티스트들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몸값이 대단한 회사입니다. 거기에 비해서 이제 최근 들어서 한 2년여 동안 이 BTS 멤버들이 군 복무를 하는 동안 이제 하이브는 그 BTS가 없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부분을 보여줬죠. 그런 면에서 이 하이브의 기업 가치가 괜찮은 회사라는 생각이 듭니다. 물론 그 최근 들어서 어도에 이 뉴진스 사태가 발생을 해서 이 중간에 이 각 그 플레이스 뭐라고 그러죠? 이 각 계열사라고 그러나요? 이제 이런 계열사들을 관리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게 좀 노출되긴 했지만, 그게 이제 그 어도가 키운 뉴진스가 워낙 이 큰 글로벌 팬덤을 가진 그런 아티스트로 성장을 너무 빠르게 하면서 중간에 이해 당사자들 간에 좀 탐욕적인 문제가 있었죠. 근데 이 기본적인 계약을 깨버렸다는 측면에서 이건 어도 쪽 그 기존 뉴진스를 키운 그 분 그쪽에서 좀 욕심이 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기본적으로 이 어도 자체라는 회사도 이제 그 뉴진스라는 좋은 아티스트를 키웠다가 회사도 망가져 버리고, 이건 오히려 이제 하이브 전체에도 폐를 끼친 격이 되어버렸으니까요. 투자 입장에서는 진짜 아깝죠. 왜냐면 이 BTS가 없는 빈자리를 뉴진스라는 걸그룹을 통해서 일부 커버할 수도 있고, 확실하게 좀 이 기본적인 경영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. 자, 지금 2025년 들어와서 이 제이홉도 그렇고 진도 그렇고 모두 이 BTS의 멤버들입니다. 그런데 이 멤버들이 먼저 군대에서 제대를 하고 제대한 이후에 각자 개인 활동들을 했어요. 그런데 이 개인 활동한 게 대단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. 이 말뜻은 나중에라도 이 BTS 멤버들이 개인별로 복귀를 할 때 개인별 활동을 할 수 있는, 즉 이 BTS 전체 팀으로도 움직이지만 개별 각자의 그 개인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그 아티스트라는 걸 이 제이홉과 진의 개인 활동으로 증명해낸 것이죠. 이거는 뭐 말 그대로 BTS가 8개가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 제이홉과 진 같은 개인 멤버들, BTS 멤버들이 각자 활동을 한 것들을 지원하면서 이 BTS 활동과 같은 효과를 누린 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비춰졌죠.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면 나름대로 좀 선방을 하고 음원이나 이 콘서트 이런 분야에서도 특히 콘서트 쪽에서 수익이 꽤 괜찮게 나왔어요. 이 부분은 제이홉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BTS 멤버들의 개인 활동이 또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 1분기 실적은 전년과 비교해서 매출 외형도 컸고 영업이익도 확실히 개선된 모습 보였고, 분기 순이익은 뭐 두말할 나위가 없을 정도로 좋게 나왔죠. 자, 이러면서 이 최대주 방시혁 그 의장이 이제 31.57%를 갖고 있고 나머지 다 포함해서 32.45%를 갖고 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이 넷마블 지분이 꾸준히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어요. 넷마블이 이 일정 부분 이 지분이 계속 이제 매각돼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, 두나무는 뭐 계속 갈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뭐 급한 돈이 아니니까요. 국민연금은 때때로 이제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니까 이런 걸 이렇게 하는데, 이 넷마블 지분은 결국은 매도가 돼서 시장에 나갈 가능성이 큽니다.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되고요. 그리고 요번에 SM 엔터테인먼트, 지난번 SM 그 인수전 때 보유하게 된 건데 이게 이제 주당 한 12만원 정도 됩니다. 근데 12만원 되는 걸 요번에 주당 11만원에
그 중국 텐센트에 한꺼번에 블록딜로 넘겨버렸어요. 그러면서 이제 2,433억 정도. 그러니까 그 지난번 매수할 때 자금보다는 좀 적기 때문에 손해를 봤죠. 그런데 여기서 갸우뚱하게 되는 거죠. 지금 시장에서 SM 주가가 13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이에요. 이 말뜻은 시장에 매각해서 차익을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지분을 이 텐센트에게 블록딜로 넘겼다는 겁니다.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체 물량, 보유 전체 물량 한꺼번에 넘겨주는 것은, 그리고 이 SM의 2대 주주로 그 실질적인 2대 주주죠. 2대 주주로 텐센트가 올라서게 된 것은, 이건 앞에서 SM 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SM 쪽과 사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이런 매각을 하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이렇게 매각해서 중국의 텐센트가 이 SM의 2대 주주로 올라섰다는 게 시장에 알려지면 그 시장 내에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는, 중국 자본이 한국 엔터 회사의 뭐 주요 경영 사항에 간섭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됐다는 것을 싫어하는 투자자들이 있습니다. 그런 또 국민 여론도 있고, 그런 것들이 작용되면 실제로 그 매각을 한 이 하이브가 욕을 먹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SM 쪽과 일부 교감을 먼저 하고 이런 매각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일단은 2,433억을 회수를 했고, 이렇게 손해보는 그 짓을 하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 중국 한알령 해제 때 텐센트의 조력을 받으려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죠. 이번 그 딜을 통해서 텐센트 같은 경우는 싼 가격에 SM의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2대 주주 지위를 꿰찰 수 있는 지분을 받았기 때문에 텐센트 입장에서는 뭐 말 그대로 그냥 자다가 그냥 떡이 생긴 꼴이에요. 그래서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이 올 하반기에 중국 한알령이 해제되고 그러면서 이 말 그대로 이제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이, 한국 엔터주들이 늘어나게 할 때 우선적으로 이 SM과 하이브에게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이죠. 그래서 5만 명 이상 대규모 인원을 동원한 이 대형 콘서트 같은 것들을 중국에서 열게 되면 하이브나 이 SM에게 먼저 그 선택권이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거는 이제 텐센트가 이제 중국에서 그러한 그 위치에서 조율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죠. 지금도 이 BTS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중국 지방 정부마다 자기네들에게 모셔가지고 대형 공연을 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나 있는데, 왜냐면 그렇게 해야만 사람들이 물류 이동이 있고, 사람 인적 이동이 있고, 물류 이동도 있고, 여기에 따른 소비가 따라오기 때문에 중국은 내수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K-팝 가수들의, 아티스트들의 이 중국 방중이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고, 지금 하이브가 이제 그래서 이제 SM 그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중국 텐센트가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.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이제 한알령 해제의 연장선상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.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기관 투자가들은 이 하이브는 딴 거 볼 거 없고 그냥 BTS가 완전체로 하반기에 들어올 수 있다, 이것만을 갖고도 지금 계속 사고 있습니다. 주구장창 사고 있어요. 외국인들은 거기에 비해서는 일부 차익 실현하면서 주가가 오르는 동안 차익 실현하면서 좀 지켜보는데, 요번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너무 성급하게 팔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. 자, 그래서 지난해 9월 23일 날 15만 7,700원을 바닥 가격으로 해서 지금까지 주구장창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면서, 물론 이런 등락은 있습니다. 등락은 있지만 꾸준히 올라왔는데요. 지난 1분기 실적 기준에서 적정 주가 한 31만원 정도로 평가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갈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한번 뭐 깔딱고개 지나듯이 한번 가격 조정을 주고 이 중국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그 하이브는 추가적인 상승은 계속 이어갈 겁니다. 하지만 중간중간 이러한 조정, 가격 조정의 털음이 나옵니다. 요런 중간중간. 요런 때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면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아시겠죠? 자,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